한 주간 대통령 행보를 통으로 묶어 전해드립니다. K-스타트업이 만들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 한해 길 가운데 하나인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모두의 창업 청사진까지 국민 앞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과거 고도성장기엔 평범하게 적정 기능을 익히면 보통의 직장을 얻어 정년 보장이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평범함이 더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즘은 특별함, 특출함, 특이함, 개성, 창의성 이런 요소가 아니면 평범함 가지고는 평범한 삶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특출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시대에 경제 회복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K자형 성장 위기를 들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세대에게는 도전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아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돌파구는 창업사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함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창업의 씨앗을 만드는 것부터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함께하고 책임져 주자는 겁니다. 단순한 측면 지원이 아닌 국가 동행 창업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적극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창업 열풍에 시동을 걸려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국 대규모 창업 경진대회가 활성화하길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중심이 고용보다 창업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 빈말 같습니까? 라면서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 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덧붙이고는 캄보디아어로도 같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초국가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한 경고를 재차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강력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 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에는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찾아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마약과 스캠, 온라인 도박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국정원과 금융위, 검찰청 등 10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TF는 지난 23일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국내 송환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인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미소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주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증시 화랑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지만 이는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체력 이하로 저평가받던 한국 시장이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들어섰던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기반인 자유의 본질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이를 키우기 위한 방향성의 하나로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 해소를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고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는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에게 지역과 청년에 대한 투자 확대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반시설 확보, 정주 여건 개선을 지방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소기업과 창업, 스타트업에 더 많은 정책 지원을 할 것이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자신감과 함께 우리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며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제구조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부동산에 비정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해치고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거듭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몇 차례 못 박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서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선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제도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긍정적 흐름이 경제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상생성장 기반 강화와 제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